오케이. 잘 나오시나요? 아이고. 제가 한국은행에 와서 이거를 갖다 서울에 와서 한국은행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국민들 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요? 거의 99%가 다 빚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항상 그랬어. 시나리오가 그래.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잔인한 시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열려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열려요. 이대로 가. 그건 내가 다 다놓고 내가 이거는 100% 내가 나는 이대로 가. 그래서 제가 사회기업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했지만 연봉 1억 원짜리가 실수로 600이야. 그러면 매달 이자 400만 원 감당해요? 못해요. 연봉 1억 되는 사람은 감당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못해요. 야, 연봉 1억이 실수로 600이야. 600만 원이야. 이자 400 내야 돼. 자, 아파트 하나 살려면 이자 한 400은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리를 졸라맬 수 있어요. 1억, 연봉 1억 원이니까. 근데 어때요? 연봉 1억 이하인 사람들 어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400 이자 내고 200은 어떻게 허리 졸라매면서 200 가지고 어떻게 한 4인 가족이 살 수는 있어요. 그냥 되게 밥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이제 문화활동 거의 그거죠. 400만원 이자 나가고 200만원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만 쉬면서 살 수가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겁나게 쫄라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1억 연봉 넘는 사람 없잖아, 거의. 그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지금 막 그걸 갖다가, 그 서울에다 아파트 그 말도 안 되게 그 비싼 거 갖다가 이걸 갖다 지금 하니까, 이제 이거 지금 한 사람 못 산다는 그 심리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부채를 해서 집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자를 갖다가 자기의 월급으로 해서 그 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죠?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월급쟁이밖에 못 잡죠. 진짜야. 대부분. 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자영업자는 더 장사가 안 돼서 더 쪼달리게 되고, 월급 받는 분들,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대량 해고가 이제 다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럼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이자 월급에서 내야 하는데 못 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경매로 이제 넘어가. 헐값에 날라가겠죠, 많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은 집대로 날라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저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직장이 없어. 어디 다닐 데가 없어. 대략 이제 저기 어떻게 실직장 넘고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일거리는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일자리가 없으면 내 월급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는 살아야 돼. 그죠? 밥은 먹고 살아야지 생명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 넘어가요. 다음 단계 뭐예요? 보통 이제 저기 대출을 받아요. 생계 대출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이거를 갖다 경험했죠. 예전 2000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카드로, 이게 그러면 실직자하고 담보도 없으면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어디에요? 뻔해요. 그러면 카드론 대출을 대부분 받아요. 저도 얼마 전에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어때요? 10% 몇 프로예요. 10%대예요. 10% 이상이 넘어요. 카드론 대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실직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죠? 너무 당연하죠. 월급은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카드론을 하게 돼요. 카드론 대출을 받아요. 자, 내 집도 없고, 뭐 없고, 담보거리도 없고, 내가 직장도 없고, 내 신용도 낮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에요? 카드론밖에 없어요.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 어때요? 다음 코스가 뻔해. 월급이 안 나오고 내가 먹고 사니까 일단 어떻게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융통해야 돼. 그럼 어디에 대한 카드론을 많이 써요. 뻔해. 그럼 이자가 10 몇 프로대야, 카드론이. 다 10%대예요, 카드론 이자가. 실직자고 돈도 나오는데 그걸 대출 받아봐. 어떻게 돼? 그렇다고 돼서 뭐 저기 다음 달이나 뭐 저기 취직되나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 몇 프로의 고금리에 어떻게 해요? 저기 고리에 덫에 빠져요. 예전에 일본에서 이게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일본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경험을 안 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돼서 예전에 법정 이자가 60% 있었어요. 연금리가 60%. 지금이 약 20%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낮췄으니까 이게 좀 덜하지. 이게 안 그러면 법정이자 60%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법정이자가 60%면 매달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 내냐. 제가 중고차 장사할 때마다 법정이자가 60%였어요. 그럼 매달 어떻게 5%라는 이자를 내야 돼요. 자, 내가 1억 원을 빌렸어. 1억 원 빚이 있어. 그 법정이자 60% 어때? 내가 1억 원 빚이 있어. 그러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 돼요? 500만 원을 내야 돼. 맞죠? 아, 5%구나. 매달 5%의 이자를 내야 돼요. 자, 1억에 5%가 얼마예요? 500만 원. 야, 매달 1억 원에 내가 부채가 있으면 법정 이자가 여기 예전 60%때 어떻게 해요? 매달 500만 원이나 이자를 내야 돼요. 내가. 자, 요즘 1억 원 돈도 안 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500만 원에 매달 이자 1억 원 빌리고 500만 원 이자 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없어요.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그 60% 이자, 그 사채 이자 쓰지 않아요. 이게 왜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시중에 돈이 빌려주질 않아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빌려주긴 해요. 이런 제1금융권은 빌려줘요. 국가가 통제하는 데는. 근데 어떻게 안 빌려줘요? 왜? 셀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하시장이 열려요? 지하시장이 어떻게 해요? 연금리 1000%짜리 이자가 어떻게 통제해 있어요? 자, 연금리 1000%면 60%도 감당을 보는데, 연금리 1000%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1억 원을 빌리잖아. 1년이 지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원금하고 이자가 어떻게 해요? 이자가 어떻게 10배야. 1년 동안. 내 원금에. 이게 1000%짜리 이자야. 이런 시대가 열려요. 이게 그나마 법으로 지금 이걸 제재를 했기 때문에 못하지. 이대로 가면 이게 열려요. 지하시장이 열려요. 이 양성시장이었다. 이게 거래가 안 돼요. 이게 금융도 똑같아. 이거를 국가가 통제하면, 그걸 금융을 통제하면 그게 지하로 다 스며들어가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소련에서 보면 물건값을, 소련이 예전에 망했어요. 왜 망했냐? 물건값을 강제로 통제를 했어요.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해요? 화폐는 공산국가인 소련에서는 화폐를 겁나게 찍어냈어요. 왜 그걸 찍어내가지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막 제트기도 만들고 국가가 써야 할 돈이 많으니까 소련이란 나라에서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폐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불만이 쌓여요. 왜 모든 이런 물건값이 다 올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소련이 망한 이유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 경쟁을 하다가 자국 화폐를 겁나게 찍어내서 그걸로 준비를 충당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망한 게 어떻게 해요? 구소련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물건값을 100만 원에 딱 고정을 해요, 법으로. 이게 100만 원이야. 이 카메라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해서 어떻게 깜빡이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부품 값이 어떻게 원가가 어떻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걸 하나 만들어요.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근데
완제품인 이거를 갖다 100만 원에 팔라고 소련에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부품 같은 걸 다 사들이려면 어떻게 원가가 1000만 원이죠. 어떤 미친놈이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지하시장에서 이게 2천만 원, 어떻게 이게 원가가 1000만 원이면 어떻게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양지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100만 원에 팔려는데 누가 이걸 100만 원에 내놔요? 내놓은 사람이 다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걸 왜 얘기하냐? 금융도 똑같아요. 금융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통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주의 그거거든요. 자, 법적 이자를 갖다가 국가에서, 국회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연 금리를 6%로 해서 6% 이상은 어떻게 해요? 다 이거 법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음성화, 지하화로 다 흘러들어요. 그 지하에서 어떻게 해요? 1000% 이자가 통용이 돼요. 왜 고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렇게 돼요. 옛날 독일이 그랬잖아. 이게 법으로 제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저기 뭐냐 영끌족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잘 이 사회적인 이런 저기 이거 금융시장을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저기 뭐냐 그 대출 이자를 6%로 고정을 시키자 법으로 하자는 말이 들어요. 지금 20%예요. 법정 이자가 20% 이상 넘어오면 9%예요. 자, 이걸 6%로 고정하자고 지금 이게 좀 정치인들에서 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중에서 어떻게 거래가 안 일어나. 다 지하화로 들어가. 그럼 지하에서 어떻게 해요? 연금리 1000%대 이자예요. 자, 물가는 겁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어떻게 해요? 6%대 이자를 이렇게 법을 통과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시중 은행 자체가 없어져. 그 6%짜리 이자가 통행이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